자, 지금 이제 페이지 121쪽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활용 문제, 원리합계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빈 종이를 하나 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해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이야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고 생각하자. 내가 넣은 돈, 이걸 갖다 우리가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해서 은행들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를 지급해. 그걸 갖다 우리 이자, 이게 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이제 통장에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구별 없이 그들을 찾을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라고 해서 원리합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는 거야. 대한 이자만 지급. 이걸 갖다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리법. 그리고 원금의 이자를, 원금을 받고 거기에 이자를 받았잖아. 원금하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을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리법.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런 거죠. 원금이 A1이야. 자, 이자율을 R이라고 할 때, 이자율을 R이라고 하자. 이자율은 뭐 10%. 그러면 얘를 갖다 R 값으로 바꾸면 0.1이 됩니다. 우리가 백분율로 주어져 있는 이자율은 언제나 소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자율을 R이라고 하는 걸, R에 의해서 우리가 AR만큼의 이자가 생겨요. 만원에 대해서 10%야. 만원에 대해서 10%면 여기다 0.1을 곱해서 0.1이 R이 되는 거야. 얘가 원금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A하고 R을 곱한 값 1000원만큼이 이자가 되고, 그 이자만큼이 그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죠. 자,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기 때문에 AR이라는 값이 똑같이 더해져요. AR이 계속해서 똑같이 더해져. A에 AR이 한 번 더 더해지는 거죠. A에다가 2AR. 그 다음에는 A에 3AR이 될 거야.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그 지급받는 이자가 다 똑같은 금액만큼을 지급받다 보니까 N년 후에, N년째는 그 이자가 AR이 N개만큼 붙겠죠. A에다가, 원금에다가.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N이라고 하는 단리법을 계산하는 식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원씩 10%씩 이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둔다라고 하면 만원에 대해서 1 더하기 RN, 이자율이 0.1이니까 곱하기 10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2만원이 되겠죠. 2만원. 이자가 총 10번 지급돼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단리법에 의한 이자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복리는 어떻게 하냐면 A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AR이 더해진 거죠. 첫 해에는 이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A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R이 될 텐데, 자, 요 A의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이자,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 되는 거야. 그 앞에 년도에, 그 앞에 회차에서 내가 받은 이자를 포함한 그 금액이 그 다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금이 되기 때문에 이 원금에 R을 곱한 값만큼이 이자로 지급되고, 따라서 얘를 갖다 A에 1 플러스 R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이 하나 더 곱해지면서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요값이 2년차 두 번째에 받은 원리합계가 된다는 거죠. 이자와 원금에 대한 합계. 자, 한 개만 더 할게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인데, 이 원금에 대해서 1 플러스 R의 제곱에 대하여 R만큼의 이자를 또 지급하게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 또 하나 더 곱해지면서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차가 되면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고요. 2년차가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곱해져 있고, 3년차가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그 결과를 보면 단리법은 등차 수열입니다. AR이 더해지고 있는, 공차가 AR인 등차 수열인 거고, 복리법은 1 플러스 R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수 거듭 제곱을 하면 같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고,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큰 지수의 경우에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그 증가량이 이제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뭔가 1차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직선 형식으로 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리법과 복리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리법에 의해서 적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적금. 응? 적금이라고 하는 게 이 줄임말이에요. 적립금이에요. 적립금. 내가 여기다가 계속 쌓아가는 거죠. 뭔가를 쌓아가는데 내가 매년, 그러니까 최초에 1년 초에 첫 해에 A를 넣고 둘째도 2A를 넣고 세 번째도 A, 네 번째도 A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매년이라고 했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 1년 초에 내가 넣은 돈이 A고, 이 위에다 쓸까요? 1년 초, 그리고 2년 초, 3년 초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넣는 거지. 이렇게 돈을 넣어서 이제 N년 초에도 넣을 거고, 맨 마지막에 N년째 말이 됐을 때는 이 돈을 모두 다 모아서 한 방에 다 찾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야. N년 초에 내가 A를 넣었고, 이 넣은 돈이 그 N년 말, N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돼 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자, 내가 A를, 그러니까 요 돈만 놓고 생각하는 거야. 뒤에 추가된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돈을 내가 넣어서 은행에 넣어 두게 되면, 이 넣어둔 돈이 N년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위에서 배운 복리법에 의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넣은 돈도 또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얘도 A의 1 플러스 R씩 계속 곱해지면서 첫 번째 넣은 돈보다는 1년 적게 은행에 들어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넣은 돈도 똑같죠. 얘도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보다는 또 1년 적게 들어갈 테니까. 왜냐면 1년마다 한 번씩 넣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N년 초에 넣은 이 A1이라는 돈의 금액은 은행에 들어가서 1년밖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만큼의 이자를 받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아놓은 이 금액들을 우린 다 더할 거란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들이 총 N번을 은행에 넣었었는데, 은행에 넣은 N개의 요 항들을 모두 다 더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을 얘를 첫째 항으로 해서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값들을 우리는 이제 다 더한 합을 구하는 게 바로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1년씩 지나갈 때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등비수열의 개념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고 있어요. 이게 공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산의 편의성상, 제일 작은 금액으로부터, 얘를 갖다 이제 첫째 항이죠. 첫째 항. 제 첫째 항으로 잡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이 항의 개수는 총 N개인, 우리 합을 한번 구해보면,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R, R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A가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받은 한 번의 이자 포함한 금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N개니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계산되어진 이 계산 결과가 바로 이제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자, 간혹가다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이 시기를 좀 달리해서,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해. 누가 이렇게 해서 넣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얘는, 이런 의미로 보면 돼. 내가 돈을 갚는 거예요.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기간 내에 초에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간의 마지막에, 1년마다 낸다라고 했을 때, 1월 1일 날 내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날 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해 안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얘를 갚을 거야. 그럼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씩에 대한 돈을 맨 마지막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년째 되는 12월 31일. 왜?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데 이자를 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1년 말에 A1을 넣고 그 다음에 2년 말에 또 A1을 넣었어. 이런 식으로 돈을 적립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3년 말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 그 N년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N년 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N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요 N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의 가치를 해석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요, 말마다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는 횟수가 달라요. 내가 맨 마지막에 넣은 A1이라는 이 돈은 들어가자마자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A인 거야. 그 앞에서 넣은 건 A의 1 플러스 R이 될 거고, 그 앞에서 넣은 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년 말에 넣었던 돈의 경우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1, 1년 적게 이자가 붙어요. 생각해봐. 우리 3년만 잡을까? 3년을 잡을 텐데, 내 1년 말에 넣었어. 2년 말, 3년 말 있잖아? 1년 말에 넣어서 2년 말이 되면 한 번, 3년 말이 되면 한 번, 두 번밖에 이자가 안 붙죠. 그지? 내 초에 넣으면 어떻게 돼? 1년 초에 넣으면 1년 초부터 1년 말까지, 2년 초부터 2년 말까지, 3년 초부터 3년 말까지 세 번의 이자가 붙는데, 근데 말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한 번 적게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맡긴 기간이 1년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첫째 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A의 1 플러스 R이 아니라 A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첫째 항이 되는 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뭐야, 여기서? 달라진 게. 바로 이 첫째 항에 들어오는 자리가 A의 1 플러스 R.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들어오느냐, 이자가 안 붙어서 들어오느냐. 언제? 내가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느냐,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거든.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기수불과 기말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그 기간 내에 초에 넣는 걸 기수불, 머리 숫자입니다. 기말불.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마지막에 찾으면 이자가 한번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가 횟수를 계산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적금에 대한 문제들에서 사실 예전에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당연한 거니까 기수불만을 보통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몇 개를 갖고 연습을 할 텐데, 지금 내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페이지 121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물론 공식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106쪽에 106번입니다. 106번. 연이율 5%에 1년마다 복리라고 주어졌고요. 매년 1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할 때, 다음 경우 10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초에 넣었다는 얘기는 매년 초에 넣어서 제일 처음에 넣은 돈의 경우에는 10번의 이자를 받아요. 마지막에 넣은 돈도 한 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매년 말에 넣어서 말에 찾으면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은 넣자마자 빼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어. 그래서 10만원에 대한 이자가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이 결국에는 여기 맨 앞에 써놨죠. 이게 이자가 한번 붙는 겁니다. 0.05, 1.05가 되는 거고, 1.05 10번을 넣었으니까 1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금액을 보면 1.05에 10제곱이 들어가고, 문제에서 1.05 10제곱 우리 못하니까, 못하는 건 이렇게 값을 줍니다. 1.6이라고. 그렇게 해서 준 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분수로 계산하는 게 좋은데,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 저기 나와 있는 게 10 곱하기 100분의 105, 1.05, 0.6이니까 10분의 6. 그 다음에 0.05는 분모 나눠주니까요. 5분의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게 되면, 그럼 100하고 100 약분되고요. 5하고 10도 약분돼서 2 남고, 그 다음에 10과 2 약분하면 5 남죠? 5하고 나눠주면 21, 그 다음에 곱해주면 126. 지금처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6만원이 원리합계가 됩니다. 자, 미안합니다. 지금 자꾸 기침이 나와서 잠깐 내 기침을 진정시켰습니다. 자, 107번으로 가면
매년 말은 딱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 어떤 차이냐면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안 붙는다. 우리가 마지막에 넣은 돈을 가지고 첫 번째 항을 잡거든. 첫째 항을 잡을 때 마지막 항을 첫째 항으로 잡기 때문에 매년 말에 넣어서 만들어낸 돈은 이자가 안 붙은 금액이 첫째 항이 된 거야.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첫째 항이고, 여기서 공비는 1.05가 되는 건 똑같고요. 1.05의 10제곱, 1.05의 10제곱, 여기 1.6으로 바뀌고, 맨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첫째 항만, 마지막에 넣은 돈만 이자가 안 붙었다라는 거죠. 10분의 6,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1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1 남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나누면 20, 120만원. 120만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가 딱 6만원 차이 나네요. 6만원의 이자가 차이 나는 거야.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첫째 항으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연이율 5%, 연이율 R이라고 하는 값으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얼마씩, A1씩 N년 동안 적립을 할 때 다음과 같이 N년 말의 적립금에 대한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매년 초에 넣으면 원금 A에 대해서 A의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값을 첫째 항으로 잡고, 공비를 1 플러스 R로 하고 항의 개수를 N으로 하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붙고 있는 적립금, 적금의 그 1회 금액을 A라고 했을 때 그 A가 첫째 항이고요. 공비는 1 플러스 R, 그리고 여기에도 넣은 건 N개를 넣은 거예요. N개를 넣었기 때문에 N을 넣은 걸 합쳐서 N개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된다. 초와 말의 차이는 첫째 항의 차이다. 근데 그 첫째 항이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야. 자, 마찬가지야.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로 매년 2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했어. 20만원을 넣었는데 초에 넣고 말에 찾으니까 2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 1.04만큼 1.04만큼 붙는 거야. 4%만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04에 10년 동안이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1.04 R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지금 원하는 이 초에 넣어서 말에 받는 이 적금에 대한 원리합계가 되는 겁니다. 20에 100분의 104, 그 다음에 곱하기 1.04를 1.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되겠죠. 0.5, 2분의 1. 그 다음에 분모는 100분의 0.04니까 이건 4분의 100으로 바뀌겠죠. 100 나눠주고요.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52, 4로 나누면 5. 그러면 250, 260만원 되나요? 260만원. 260만원이 원리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말에 적립해서 말에 찾는 경우는 이 부분만 빠지면 되는 거야. 20, 1.04에 10제곱 마이너스 1, 1.04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250만원의 원리합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 가는가? 110번도 볼까? 110번이 연이율 3%, 1년마다 복리로 매년 10만원씩 9년 동안 적립할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1.03만큼 붙어. 이게 이제 첫째 항이 된 거고, 1.03을 공비로 하고 9년 동안 넣었으니까 9제곱 1.03에 마이너스 1. 밑에 거는 10 곱하기 1.03에 9제곱 마이너스 1, 1.03 마이너스 1. 다른 거 딱 하나라 그랬어. 응? 딱 하나. 첫째 항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야.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계산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1.03의 9제곱은 우리가 못 구하니까 이게 1.3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 주어지는 값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계산해서 얘네들에 대한 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하다 보면 알겠지만 좀 복잡한데, 그래도 답을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래저래 약분도 되고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다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활용 부분에서 원리합계, 특히 적금에 대한 원리합계 금액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봤습니다.